얘들아 잘 자. 응. 꾸꾸 안녕. 네. 안녕. 이거 눈 감고 자는 거야. 응. 어떻게 건너지? 어떻게 건너? 배의 역사. 배는 많은 사람과 짐을 싣고 먼 곳으로 다녀요. 우리의 생활을 크게 도와주지요. 배는 어떻게 발달했을까요? 반달곰 아저씨가 꿀떡을 만들었어요. 어이 참 맛있다. 강 건너 여우 할머니랑 나눠 먹어야지. 곰 아저씨는 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걸었어요. 달콤한 꿀 따다가 동글동글 빚은 떡. 강 건너 할머니랑 오물오물 꿀꺽. 강이 나왔어요. 오, 다리가 없어졌네. 곰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비에 떠내려갔어요. 개미가 말했어요. 아유, 그럼 어떻게 건너지? 곰 아저씨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나처럼 해봐요. 개미는 나뭇잎을 타고 동동 떠갔어요. 강물 위에 나뭇잎, 나뭇잎 위에 사뿐. 강 건너로 흔들흔들. 할머니 찾아 흔들흔들. 곰 아저씨는 나뭇잎을 한아름 강물에 띄었어요. 그리고는 풀쩍 나뭇잎 위로 뛰어올랐어요. 첨벙. 곰 아저씨는 강물에 풍덩 빠졌어요. 깔깔깔. 개미보다 훨씬 무거운 아저씨가 어떻게 나뭇잎을 타요? 돌틈에서 개가 말했어요. 그럼 나보다 훨씬 무거운 돌을 타면 되지. 곰 아저씨는 바윗돌을 강물에 던졌어요. 텀벙. 바윗돌은 강물 속으로 꼬르륵 가라앉았어요. 에이, 무얼 타고 건너지? 곰 아저씨는 모래톱에 박힌 통나무를 보았어요. 옳지, 나무를 타고 건너야지. 곰 아저씨는 무릎을 탁 쳤어요. 나무야 둥실둥실 강을 건너 둥실둥실 꿀떡이 식기 전에 어서 가자 둥실둥실. 곰 아저씨는 나무를 띄우고 올라탔어요. 풍덩 어프 어프. 곰 아저씨가 주르륵 나무에서 미끄러졌어요. 통나무를 여러 개 묶어서 타면 되잖아요. 물을 마시러 온 토끼가 말했어요. 그래 맞아. 곰 아저씨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뗏목을 만들었어요. 굵은 가지, 큰 가지 꽁꽁 엮어서 뗏목을 만들자. 강물 위에 띄우자. 철석. 곰 아저씨는 뗏목을 강물에 띄웠어요. 뗏목은 둥실둥실 강물을 떠내려갔어요. 뭐라? 왜 자꾸 아래로 가지? 뗏목아, 나는 강을 건너야 한단 말이야. 곰 아저씨는 울상이 되었어요. 노를 저으면 되잖아요. 강에서 헤엄치던 잉어가 말했어요. 그럼 되겠구나. 곰 아저씨는 막대기를 노삼아 저었어요. 뗏목아 둥실둥실 강을 건너 둥실둥실 꿀떡이 식기 전에 어서 가자 둥실둥실. 강을 절반쯤 건넜어요. 헉헉. 아이고 힘들어. 곰 아저씨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비가 물을 차면서 말했어요. 돛을 달면 되잖아요. 곰 아저씨는 얼른 보자기로 돛을 만들어 달았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뗏목은 둥실둥실 강을 건너갔어요. 달콤한 꿀 따다가 동글동글 빚은 떡. 강 건너 할머니랑 오물오물 꿀꺽. 곰 아저씨는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어요. 강 건너에서 여우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배는 어떻게 발달했을까요? 배는 사람한테 가장 뜻깊은 교통수단이에요. 땅에서 살던 사람이 바다로 나가게 되었으니까요. 배는
많은 사람과 짐을 싣고 먼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물고기도 잡을 수 있어요. 배는 어떻게 발달했을까요? 처음에 사람들은 고기를 잡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통나무를 엮거나 속을 파서 배를 만들었어요. 나무가 귀한 곳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 주머니에 바람을 넣어 띄었어요. 대나무나 풀 따위를 엮어서 뗏목을 아빠, 만들기도 근데 했지요. 나는 가죽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바람을 넣는 게 가장 신기해. 신기해? 어. 아마 가죽을 했으면 기웠겠지? 가죽이 동물이 작으면 가죽이 작으니까 바느질로 가죽과 가죽을 꿰매서 이렇게 크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풍선을 해가지고 했겠지? 아빠 생각이야. 응. 그러지 않았을까? 풍선이 너무 작으면 물에 뜨는 힘이 작으니까 풍선이 커야 물에 뜨는 힘이 크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응. 대나무나 풀 따위를 엮어서 뗏목을 만들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배에 돛을 달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돛담배를 타고 먼 나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증기기관이 발명되자 석탄을 떼서 배를 움직이게 되었어요. 배는 더 빨라지고 커졌어요. 요즘에는 석유를 원료로 해서 배가 움직여요. 뗏목, 통나무를 엮어서 만들어요. 거룻배, 돛이 없는 배예요. 짐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작은 배예요. 돛담배, 바람의 힘으로 배를 나아가게 해요. 돛이 바람을 맞으면 바람의 힘이 나무 막대에 전해져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요. 화물선, 짐을 실어 나르는 배예요. 여객선,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예요. 배는 왜 물에 뜰까요? 물에는 물체를 뜨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 성질을 부력이라고 해요. 욕조에 물을 가득 담고 찰흙덩이를 더 넣어보세요. 찰흙덩이는 곧 가라앉을 거예요. 다시 찰흙으로 넓적한 그릇을 만들어 띄워보세요. 물 위에 뜰 거예요. 강철로 된 배는 보기에는 무척 무거울 것 같지만 뜨는 원리는 찰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고기잡이 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동쪽, 서쪽, 남쪽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크고 작은 강이나 시내도 많이 흘러요. 그래서 일찍부터 고기잡이가 발달했어요. 고기를 잡기 좋은 도구와 고기잡이에 알맞은 배를 만들어서 써왔지요. 어부들은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먼 바다까지 나가서 그물이나 낚시로 고기를 잡아 올려요. 문어잡이 배. 문어는 낚시로 잡아요. 낚시줄에 미끼를 꿰어서 바닷속 여기저기에 던져 놓아요. 문어가 미끼를 물면 낚싯줄을 살살 잡아당겨서 잡지요. 그물잡이 배. 배에는 그물이 잔뜩 실려 있어요. 그 긴 그물을 바닷속에 쳐서 고기를 잡지요. 배에 꽂는 깃발은 배에 따라서 색깔이나 모양이 달라요. 멸치잡이 배. 멸치는 불빛을 보고 모여들어요. 옛날에는 횃불을 켜고 멸치떼가 몰려오면 그물로 떠 잡았다고 해요. 멸치를 잡으면 바로 소금물에 삶아서 상자에 담아요. 고기잡이 배, 오징어잡이 배. 오징어는 밤이 되면 바다 위로 올라와요. 오징어는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배에는 오징어를 꿰는 등이 줄줄이 달려있지요. 잠수배. 잠수부들이 타는 작은 배예요. 멍게나 해삼, 전복 따위를 캐요. 배 위에서 잠수부에게 호수로 산소를 보내주어요. 배 끝에는 검정 깃발을 달아서 멀리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아직 쓸만한 걸. 쓰레기 공해. 옛날에는 쓰레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아지 깔끔이는 새 물건을 좋아해요. 양말에 구멍이 났네. 새 양말을 사야지. 깔끔이는 신던 양말을 내다 버렸어요. 신발이 더러워. 냄새도 나네. 신던 신발도 버렸어요. 에이, 먹기 싫어. 음식도 남겨서 버렸어요. 깔끔이네 집 앞에는 쓰레기가 수북수북 쌓였어요. 아유, 냄새야. 아유, 지저분해. 동물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했어요. 깔끔아, 너네 집만 치우면 뭐하니? 우리 마을도 생각해야지. 고양이가 바른 소리를 했어요. 이 자동차는 아직 멀쩡하네. 이웃집 알뜨리가 쓰레기를 뒤집거리면서 한마디 했어요. 채, 남이야 버리건 말건 무슨 참견이야. 멀리 갖다 버리면 되지? 깔끔이는 도리어 짜증을 냈어요. 깔끔이는 쓰레기를 잔뜩 지고 산으로 갔어요. 옹달샘 옆 으슥한 바위 밑으로 쓰레기를 밀어 넣었어요. 휴, 아무도 안 봤겠지. 깔끔이는 몰래 산을 내려왔어요. 산짐승들이 옹달샘으로 왔어요. 왜?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아기 사슴이 물을 퇴퇴 뱉어냈어요. 얘들아, 누가 몰래 쓰레기를 버렸나봐. 메토끼가 바위 밑을 가리켰어요.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지? 다들 걱정을 했어요. 쓰레기 때문에 샘물을 못 먹을지도 몰라. 땅에다 깊이 묻어버리자. 여우가 나섰어요. 쓰레기는 땅속 마을로 꾸역꾸역 쏟아졌어요. 개미네 집은 무너지고 두더지네 동네는 길이 막혔어요. 다람쥐네 먹이 창고는 엉망이 되었어요. 땅속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서 쓰레기를 퍼올리자. 땅속 동물들은 쓰레기를 이고 지고 땅 위로 올라왔어요. 저 멀리 갯벌에다 버리자. 동물들은 줄을 지어 바닷가로 갔어요. 이번에는 갯벌 마을이 야단이 났어요. 개지렁이랑 바지락은 숨이 막혔어요. 개는 집게발을 다쳤고 개까지는 수염을 다쳤어요. 쓰레기를 바다로 밀어내자. 갯벌 동물들은 힘을 모아서 쓰레기를 바다로 밀어 넣었어요. 쓰레기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야, 맛있겠다. 아기 돌고래가 장난감 인형을 꿀꺽 삼켰어요. 캑캑. 아기 돌고래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어요. 아기 돌고래는 겨우 인형을 토해냈어요. 왜 숨이 막히지? 아기 날치 몸이 비닐 끈에 휘감겼나봐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바닷속이 위험해요. 아기 물고기들이 마음 놓고 헤엄을 칠 수가 없어요. 바닷속 식구들은 속이 상했어요. 쓰레기를 외딴 섬으로 내다 버립시다. 바닷속 식구들은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는 괜히 갈매기네 섬마을로 둥둥 밀려갔어요. 갯바위에도 모래밭에도 볼썽 사나운 쓰레기가 떠밀려 왔어요. 도대체 어디서 본 쓰레기야? 괜히 갈매기들이 무척 성이 났어요. 이것 좀 봐. 깔끔이 양말이야. 깔끔이 장난감도 있어. 괜히 갈매기들은 쓰레기를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동물마을로 날아갔어요. 괜히 갈매기들은 깔끔이 집에다 쓰레기를 쏟아 놓았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깔끔이 집은 쓰레기 투성이가 되었어요. 얘들아, 나 좀 도와줘. 깔끔이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동물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우산은 아직 쓸만한걸? 이웃집 알뜰이가 조심조심 쓰레기 더미를 뒤졌어요. 다른 동물들은 쓰레기를 따로따로 모았어요. 병은 병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한 곳에 모았어요. 이렇게 나누면 다시 쓸 수가 있어. 음식 쓰레기는 어떻게 하지? 깔끔이가 미안해서 조그마한 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내가 가져갈게. 썩혀서 거름으로 쓸 거야. 암소 아줌마가 말했어요. 깔끔이는 음식 찌꺼기를 푹푹 퍼담아 주었어요. 쓰레기 더미는 쑥쑥 줄어들었어요. 왜 쓰레기가 늘어날까요? 옛날에는 쓰레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쓰레기가 많아져요. 멀쩡한 물건도 버리고 음식도 먹다 버리고 한 번만 쓰고 버리는 물건도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요?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에는 쓰레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음식 쓰레기가 없었어요.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는 집 짐승이 먹었어요. 음식 찌꺼기뿐만이 아니에요. 설거지를 하고 생긴 구조물도 안 버리고 소나 돼지에게 주었어요. 또 똥이나 오줌은 잘 삭혀서 거름으로 썼어요.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도 거름으로 썼어요. 옷이나 신발도 함부로 안 버렸어요. 새 옷이 생기면 아껴서 입다가 낡으면 기워서 입었어요. 왜 쓰레기가 많이 생길까요? 사람들은 물건을 함부로 버려서 쓰레기가 자꾸 생겨요. 옷이 낡으면 기워 입지 않고 입기 싫다고 그냥 버려요. 새 물건을 사려고 멀쩡한 물건도 버리지요. 아예 한 번만 쓰고 버리는 물건도 많아요. 이런 물건들은 땅에 묻어도 잘 안 썩어요. 태워도 찌꺼기가 많이 남고 공기도 더럽히지요. 잘 안 썩는 물건을 계속 만들고 자꾸 버리니까 쓰레기가 더 많아져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쓰레기를 하루에 1.8kg이나 버려요. 이 가운데 땅에 파묻히는 쓰레기는 4톤 트럭으로 2만 대나 돼요.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만한 쓰레기산이 하루에 40개씩 만들어지는 셈이지요. 이러다가는 온 나라가 쓰레기로 뒤덮일지도 몰라요. 쓰레기는 얼마 만에 썩을까요? 쓰레기가 땅에 묻히면 얼마 만에 썩을까요? 음식 찌꺼기나 과일 껍질은 적어도 보름이 지나야 썩어요. 종이컵은 20년은 지나야 썩어요. 알루미늄 접시가 썩으려면 50년이나 걸려요. 플라스틱 음료수병은 100년, 우유곽은 200년이 지나야 썩지요. 스티로폼 그릇은 500년이 지나도 썩을 둥 말둥하답니다. 우리는 몇백 년 뒤에 태어날 후손들에게 쓰레기를 남겨주고 있는 셈이에요. 쓰레기는 어떻게 줄일까요? 쓰레기를 줄이는 첫걸음은 아껴 쓰고 다시 쓰는 것이에요. 음식은 남김없이 먹고, 헌옷은 이웃과 서로 바꾸고, 고장난 물건은 고쳐서 써요. 또 한 번 쓰고 버릴 물건은 안 써야 해요. 나무 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이나 종이컵 같은 물건을 자꾸 쓰면 쓰레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장에 갈 때에도 비닐봉지 대신에 장바구니나 보자기를 쓰면 돼요. 장난감이나 과자도 쓸데없는 겉포장은 줄여야 해요.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쓰레기를 버릴 때는 다시 쓸 수 있는 것과 못 쓰는 것을 꼭 나누어서 버려야 해요. 종이는 종이대로, 유리병은 유리병대로 모아야 다시 쓸 수 있어요. 종이를 만들어내려면 나무를 심고 나서 30년이나 기다려야 해요. 신문지만 1년 모아도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를 살릴 수 있어요. 또 해마다 남의 나라에서 돈을 주고 폐지를 안 사와도 쓸 종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공장은 실업, 공해. 공장에서는 사람한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해로운 것도 많이 내보내요. 공장은 어떤 공해를 일으킬까요? 깊은 산속에 원숭이들이 모여 살았어요. 긴 꼬리 원숭이도 있고 납작코 원숭이도 있고 안경 원숭이도 있었어요. 원숭이들은 복숭아 나무를 길렀어요. 봄이 오면 원숭이 마을에 복사꽃이 활짝 피어났어요. 원숭이들은 복숭아 나무를 정성껏 돌보았어요. 풀도 뽑고 썩은 가지도 잘라냈어요. 어린 나무는 튼튼히 받쳐주었어요. 복숭아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여름이 오면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원숭이들은 잘 익은 복숭아를 따서 복숭아 절임을 만들었어요. 복숭아 절임은 겨우내 먹을 양식이었어요. 에야 디야 복숭아를 따자. 에야 디야 껍질을 벗기자. 에야 디야 복숭아를 삶자. 원숭이들은 서로서로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꿀꿀꿀꿀 껍질은 우리를 주세요. 이웃마을 돼지들도 신이 나서 거들었어요. 빵빵. 어느 날 늑대가 큰 차를 몰고 왔어요. 야, 온 마을이 복숭아 밭이네. 늑대가 마을을 돌아보고 말했어요. 우리 마을 복숭아는 맛도 좋아. 원숭이들이 자랑을 했어요. 통조림 공장을 세우면 돈을 많이 벌 텐데. 늑대는 아깝다는 듯이 혀를 찼어요. 공장을 어떻게 세우지? 원숭이들은 귀가 솔깃해졌어요. 걱정 마, 내가 세울게. 늑대가 큰 소리를 탕탕 쳤어요. 뚝딱뚝딱 늑대는 원숭이 마을에다 공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복숭아를 몽땅 사들였어요. 원숭이들은 늑대네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늑대는 원숭이들에게 일을 나누어 맡겼어요. 쓱쓱. 긴 꼬리 원숭이들은 부지런히 껍질을 벗겼어요. 꿀꿀꿀. 돼지들은 신이 나서 복숭아 껍질을 실어갔어요. 부글부글. 납작코 원숭이들은 복숭아를 삶았어요. 늑대네 공장에서는 날마다 통조림이 쏟아져 나왔어요. 슥슥슥 부글부글 부글부글. 원숭이들은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빨리 빨리 더 빨리 많이 많이 더 많이. 늑대는 하루 종일 소리를 질러댔어요. 원숭이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어요. 너무 느려서 안 되겠어. 늑대는 복숭아 삶는 기계를 들여왔어요. 윙 부글부글 부글부글. 복숭아는 금세 삶아졌어요. 너희들은 할 일이 없어. 늑대는 납작코 원숭이들을 쫓아냈어요.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더 빨리 껍질을 벗겨. 늑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슥슥삭삭 슥슥삭삭. 긴 꼬리 원숭이들은 정신없이 껍질을 벗겼어요. 더 빨리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늑대는 욕심이 점점 커졌어요. 껍질을 한꺼번에 벗겨내야 해. 늑대는 복숭아에 약을 쏟아부었어요. 흐물흐물 복숭아 껍질이 스르르 녹아버렸어요. 이제 아무도 필요 없어. 늑대는 긴 꼬리 원숭이들도 쫓아냈어요. 공장에서는 더러운 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도랑물도 시냇물도 시커멓게 썩어갔어요. 아유 냄새야. 아기 원숭이들이 코를 싸쥐었어요. 여기 좀 봐. 물고기가 죽어있어. 어디?
아기 원숭이들이 몰려갔어요. 죽은 물고기들이 시냇물에 둥둥 떠 있었어요. 꾸역꾸역 공장 굴뚝은 시커먼 연기를 뿜어냈어요. 하늘은 점점 뿌옇게 흐려졌어요. 콜록콜록 원숭이들은 날마다 기침을 했어요. 복숭아 나무도 시들시들 말라갔어요. 공장 문을 닫아야 해. 원숭이들은 우르르 공장으로 몰려갔어요. 공장 연기 때문에 복숭아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 마실 물도 없어. 공장에서 나온 더러운 물 때문이야. 원숭이들이 늑대에게 소리쳤어요. 우리가 먹을 복숭아 껍질도 없어. 돼지들도 목청을 높였어요. 이런 공장은 필요 없어. 원숭이들은 늑대를 쫓아냈어요. 새 봄이 왔어요. 졸졸졸 시냇물이 다시 맑아졌어요. 하늘도 다시 파래졌어요. 복사꽃도 활짝 피었어요. 원숭이들은 정성껏 복숭아 나무를 돌보았어요. 주렁주렁 복숭아가 열리면 쓱쓱 껍질을 벗기고 부글부글 삶아서 모두 나눠 먹자. 원숭이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꿀꿀꿀 껍질은 우리를 주세요. 돼지들도 신이 나서 거들었어요. 공해가 생기면 자연은 어떻게 될까요? 공장에서는 사람한테 필요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요. 하지만 해로운 연기나 더러운 물도 내보내요. 나쁜 공기나 더러운 물은 식물이나 동물을 병들게 하고 사람도 병들게 해요. 공해는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요? 공장은 물을 어떻게 더럽힐까요? 공장에서는 납이나 수은 같은 여러 가지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많이 써요. 납이나 수은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오줌이나 똥으로 나오지 않고 몸속에 쌓여서 큰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공장에서 쓴 물을 내보낼 때에는 잘 걸러서 깨끗하게 한 다음 내보내야 해요. 공장에서 나오는 기름 찌꺼기나 쓰레기도 공해를 크게 일으키지요. 이런 것을 함부로 버리면 강물도 바닷물도 아주 더러워진답니다. 공장은 공기를 어떻게 더럽힐까요?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에는 해로운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동차를 몰 때나 집에서 석유나 석탄을 쓸 때도 생겨요. 이런 것들이 바람을 타고 공기 중에 퍼지면 산성비가 되어요. 산성비는 땅을 더럽히고 사람과 동물에게 다 해로워요. 또 지구의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것도 공기가 오염되기 때문이지요. 공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매연이나 더러운 물이 강물이나 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식물도 시들시들 죽어가요. 사람도 피부병이나 여러 가지 병을 앓아요.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가 없으면 누구도 살 수 없어요. 자연을 더럽히는 것은 쉽지만 다시 깨끗하게 되돌리는 것은 아주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더 더러워지기 전에 잘 지켜야 해요. 매연 때문에 숨 쉬기가 힘들어요. 공장 둘레에 있는 나무가 말라 죽어요. 공장에서 흘러나온 더러운 물 때문에 물고기들이 죽었어요. 공해 때문에 피부병이 생겼어요. 일산화탄소,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프레온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해로운 것들이에요. 공장이 많으면 모두 잘 살게 될까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필요한 물건을 만들었었어요. 물건 하나하나를 정성껏 만들다 보니 시간이나 품도 많이 들어갔지요. 그렇게 만든 물건은 이웃끼리 바꿔 쓰거나 나누어 썼어요.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큰 공장에서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예전보다 편해졌어요. 하지만 자원은 자꾸 줄고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우리는 더 잘 살게 된 걸까요? 신발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신발 한 켤레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무와 짐승 가죽이 있어야 해요. 그것을 공장까지 운반하려면 석유가 있어야 해요. 배나 비행기, 자동차는 석유의 힘으로 움직이니까요. 공장에서는 신발을 만들려면 매연이랑 더러운 물을 내보내요. 신발을 아껴 신지 않고 자꾸 새로 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이 더러워지고 자원이 줄어들어 우리도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